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 뉴스 5월 19일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임종렬입니다. 시카고 한인의 최은주 제36대 한인회장의 당선증 수여식이 16일 실시됐습니다. 수여식은 오후 12시 글렌비 소지의 시카고 한인회관에서 열렸으며 시카고 관리위원회 장기남 위원장과 선관위 위원들은 최은주 회장을 비롯해 허재은 부회장, 캐런 황 부회장에게 당선증을 수여했습니다. 최은주 회장은 지난 12일 제36대 한인회장 선거 등록 서류를 단독으로 접수하며 선거 없이 회장직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36대에 이어서 36대 한인회장을 연임하게 된 겁니다. 최은주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서 지난 35대 한인회장을 역임하며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한인 동포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차세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차세대들과 함께하는 36대 회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36대 한인회의 첫 번째 한인회비 및 도네이션을 전달했습니다. 시카고 한인회가 글렌뷰로 이전한 새 사옥의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공업체 제너럴 컨트랙터를 공개 모집합니다. 최은주 한인회장은 현재 좁은 복도 형태의 한인회관을 넓고 편안하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라면서 2층에는 넓은 공간에 한인의 역사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인회는 새 사옥을 리모델링할 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입찰은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현 한인회관 건물의 도면을 참조로 사무실의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관련 배관 및 전기 작업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체 프로젝트 관련 도면과 사양을 포함해서 입찰 문서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한 설명과 지난 10년 동안 시공업체가 수행한 유사 프로젝트의 사례를 3개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이며 견적 제출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리모델링 관련한 신청 접수와 질문사항은 info@chicagokorea.org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5월 16일 오후 6시에 후원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에 이어서 무용단의 봄 시즌 활동 보고를 하고 남은 2023년 중에 예정된 공연 소식을 알렸습니다. 곧 열리게 될 아시안 퍼시픽 헤리티지 페스티벌 공연, 네이비 피어 공연, 워런빌 멀티컬처럴 페스티벌 공연, 라이온스 클럽 입양아 초청 공연, 미군 참전 용사 공연 등과 시카고 한국무용단 대공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대공연은 올해 7월 30일 오후 5시에 노을쇼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티켓은 무용단 웹사이트 www.chicagokoreandance.org를 통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스웨디시 병원은 직원과 이웃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농산물을 심는 커뮤니티 정원을 공개합니다. 시카고의 칼맨과 캘리포니아 남동쪽 모퉁이에 새로 완공된 커뮤니티 가든은 더 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작년에 피러슨 가든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자리로 병원 캠퍼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합니다. 병원은 작년에 직원들에게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응답자의 35%가 지난 1년 동안 먹거리 불안정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병원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커뮤니티 정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고 이전 피터슨 가든 프로젝트 공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프로젝트 설립자 조이는 팬데믹과 비영리 단체를 위한 자금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프로젝트가 해산됐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웨디시가 정원을 인수하는 것은 지역 단체를 위한 정말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레이터 시카고 푸드 디파지토리 연구에 따르면 식품 가격은 10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 후에 2020년 상반기에 급격하게 상승해서 구매력 감소에 대처하는 가족은 때때로 영양가가 낮은 저렴한 식품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건너뛰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의 지역사회 영양 코디네이터 AK 커릿은 병원은 시간당 저임금 일자리에서부터 전문 종사자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매우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가든에는 병원 직원들과 함께 정원을 가꿔서 지역사회 단체 및 아이들에게 약간의 교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릿은 화요일 오후 토양을 경작하는 근로자 그룹을 이끌고 여름 재배 시즌을 시작하기 위해 토마토, 고추, 바질과 기타 작물을 심었습니다. 시카고 교통부는 올여름 4개의 파크 디스트릭에서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무료 자전거 타기 수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교통부의 Learn to Ride 프로그램은 자전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부터 도시거리에서 안전하게 유의하며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선착순으로 등록 마감되며 사전 등록하는 사람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자전거 헬멧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시간으로 구성된 이 수업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13살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강습은 6월 1일에 시작되며 본인의 자전거를 가져오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자전거가 없는 사람은 현장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습니다. 초급 및 스킬 빌더 수업이 열리는 곳은 화면에 나와 있는 곳과 같습니다. 6살에서 12살 어린이를 위한 수업은 6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파크 디스트릭트 데이 캠프에 등록한 가족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수업 장소는 요일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서 열리게 되며 수업 장소는 화면과 같습니다. 어린이를 등록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맞는 자전거를 지참해야 하며 각 어린이는 새 헬멧과 개별 헬멧 피팅 서비스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아이케아가 최대 $555까지 기프트카드를 무료 증정한 행사 실시합니다. 행사는 위스콘신주 오크릭 지점 오픈 5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20일 토요일 샴버그 및 볼링브룩 오크릭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행사는 18살 이상 아이케아 패밀리 멤버에 한정됩니다. 아이케아 패밀리 멤버는 행사 당일 매장 입구에서 패밀리 카드를 보여준 뒤에 파란색 가방 안에 기프트카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카드 금액은 $5에서 $555까지 다양하며 패밀리 카드를 소지한 인원들 중에 1회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아이케아 패밀리 멤버가 아니더라도 즉시 가입을 통해서 기프트카드 증정 행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패밀리 멤버 가입은 무료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이어드리겠습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2023 라이엇 페스트는 9월 15일, 16일, 17일 더글라스 파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라인업이 발표되기도 전부터 선예매가 시작됐고 화요일 아침 라인업이 발표된과 동시에 일반 티켓도 판매됐습니다. 라이엇 페스트는 2023 판매 티켓의 가격 $269 98센트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시카고에서 열린 라이엇 페스트는 포르투갈 더 맨을 포함한 거의 100개의 다른 밴드와 함께 My Chemical Romance, The Misfits, 그리고 9인치 네일이 헤드라이너로 등장했습니다. 라이엇 페스트는 2005년 시카고에 시작돼서 여러 실내 공연장을 거쳐 2012년 험블턴 파크에서 야외 공연을 처음 시작하고 더글라스 파크로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립대학교를 편입한 학생들의 학업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법안이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 SB 2288은 최근 일리노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며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한 전공과 관련된 수업의 학점이 주 내 모든 공립대학교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받습니다. 현재 주법으로는 일리노이 주 4년제 대학들은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취득한 학점을 동등한 학점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학교에서 해당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편입생들은 비슷한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의 브라이언 이사장은 15일 이번 발의된 법안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취득한 학점에 대한 가치를 보장하는 건 커뮤니티 칼리지 학점이 4년제 대학교의 학점보다 덜 가치 있다는 오명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 2288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총 18개 전공에 대해서 동등한 학점 가치를 보장하게 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이 완료될 경우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2년 일리노이의 인구 손실이 주 전체 85%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18일 인구조사국 US 센서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일리노이주는 104,437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 32%는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인구 감소는 규모가 큰 커뮤니티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도시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평균 3만 8천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시골 지역은 2022년 가장 적은 인구 감소율을 나타낸 반면 시카고에서는 대규모 인구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는 지난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2,990명이 주민을 잃었으며 뉴욕시만이 시카고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의 세금 관련 정책이 시카고의 인구 감소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존슨 시장의 주요 캠페인 중 하나는 세금을 대폭 인상하는 겁니다. 그는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8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월 일리노이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시카고 시민들의 34%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도시를 떠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시를 떠나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주된 이유로는 범죄율, 그 다음으로 세금, 그 다음으로 경제성을 꼽았습니다. 말리부 바비가 올 여름 특별한 식사 경험을 제공하는 다운타운 시카고의 팝업 카페를 오픈합니다. 베텔과 버켓 리스터스는 사람들이 실물 인형처럼 식사할 수 있도록 시카고와 뉴욕시의 팝업 카페를 열기 위해서 협력했습니다. 카페는 웨스트루브의 324 사우스 레이신 애비뉴에서 6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립니다. 메뉴는 마스터 셰프 준결승 진출자인 베키 브라운이 준비했으며 성인용과 어린이용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퍼시픽 파라다이스 팬케이크, 웨스트 코스트 웨지 샐러드, 캘리포니아 드리밍 클럽 샌드위치 등의 바비에서 영감을 받은 음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음료는 핑크 마가리타, 프렌치, 71 및 비치 모히또가 포함됩니다. 인테리어 장식은 70년대 말리부 캘리포니아의 시어 옵티미스틱 말리부 컬러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카페에는 실물 크기의 바비 상자와 독점 상품 말리부 바비 해변 장면 등에서의 사진 촬영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위해서는 티켓이 필요하며 어린이는 22달러, 어른은 39달러부터 시작합니다. 각 티켓은 90분 동안 테이블을 이용할 수 있고 메인 디쉬와 사이드 음식, 카페 전체 이용이 포함됩니다. 추가 칵테일, 디저트를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시카고에서 과속 카메라 티켓 발행으로 인한 연간 수입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시카고는 약 2년 전부터 기존 제한 속도보다 시속 11마일을 초과한 차량뿐만 아니라 6마일에서 10마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티켓을 발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티켓 발행으로 인한 벌금은 6에서 10마일 초과 시 35달러, 11마일 초과 시 100달러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도로가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일부는 시의 수익을 위한 과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BC7 조사에 따르면 과속 티켓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은 제한속도 6에서 10마일 초과한 경우가 11마일을 초과한 경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4월 5일까지 과속 티켓 발행으로 인한 시수익의 약 60%가 6마일에서 10마일 사이를 초과한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은 약 1억 2천만 달러, 11마일을 초과한 경우는 11%로 약 6,3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29%는 벌금 부과되지 않은 경고 티켓이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2022년 과속 티켓 발행에 대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6에서 10마일 초과 티켓을 발행한 곳은 536 이스트 몰건 드라이브로 47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대법원은 17일 일리노이주가 특정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최근 고성능 소총에 대한 주정부의 금지령이 일리노이주 헌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USA 투데이가 노스이스턴 대학과 제휴해서 유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5명이 22건의 총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평균 한 건에 달하는 살인입니다. 지난 1월 일리노이주는 특정 반자동 총과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의 반대자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법을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총의 판매 제조 소지를 금지하는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조치는 총기 폭력이 뉴스에 많이 등장한 시점에 나온 겁니다. 지난 3월 메이컨 카운티의 순회 법원 판사는 원고 편을 들고 이 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는 메이컨 카운티의 판결을 보류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대법원에 직접 항소했습니다. 이 법안은 AR-15과
AK-47을 포함한 1년의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권총용 탄약이 15발 이상, 장총용 탄약이 10발 이상인 탄창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1월에 제정된 새로운 주법은 현재 금지된 총기와 탄창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기는 법 집행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총기 규제그룹 브래드에 따르면 미국 내 다른 9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는 일리노이와 유사한 총기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들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 같은 삭제 작업을 오는 12월부터 진행합니다. 계정이 삭제되면 지메일은 물론 구글 독스 및 문서 도구, 구글 포토 등의 제품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해당 계정과 연결된 유튜브 영상도 삭제됩니다. 루스 구글 제품관리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외부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계정을 삭제하기 전 지메일과 백업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학교나 기업 같은 조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 계정에만 적용됩니다. 또 구글 계정을 통해 언론사 등 타 사이트에 연결된 계정은 활성 사용자로 간주해 삭제하지 않는다고 구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시카고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